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2월 23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신한지주고요. 코드번호 055550입니다. 055550. 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이제 하나금융지주랑 같이 추가를 했어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좀 더 높고 PER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뭐 저평가 뭐 그렇게 좀 비슷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은 거래량이 좀 더 많은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서는 좀 먼저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일단 거래량이 좀 높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좀 갖고 왔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 신한지주 같은 경우랑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서 외국인이랑 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고 있는데, 신한지주에 조금 더 매수를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만 추가를 할까 하다가 신한지주도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두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브리핑을 드렸으니까 같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기업성은 똑같습니다. 일단 어떤 이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일단 똑같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뭐 이 기업성, 이 거시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거시적인 부분에서 뭐랄까 이제 조금 개별 종목의 차트 흐름들은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좀 뭐랄까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좀 고르시면 될 것 같다, 약간 그런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릴게요. 대신에 이제 단기 종목으로 종목을 가지고 온 건 아니다. 로 좀 멀리 봐서 멀리 보고 좀 가지고 온 종목이다, 그런 것들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좀 이제 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한지주, 우리 지금 이제 파월에서 금리를 지금 인하를 시키나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금리를 인하를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제로금리잖아요. 제로금리고 경기를 좀 부흥시키기 위해서. 자, 이게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좀 있었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그런 원인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3월달이죠. 3월달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좀 이제 악화되면서 미국에서 경기를 좀 이제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제로금리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인하를 시키고 시장에 경기를 좀 부흥시키기 위해서 유동성을 좀 채권을 매수를 하고 뭐 시중에 기업에 뭐 대출을 해주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유동성을 시장에 강제로 좀 불어넣었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코로나 이전인 3월 이전인 이 대부분의 주가들을 다 회복을 했거든요. 회복을 한 상태인데, 우리 은행이라든가 여행 이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서 여행 뭐 식료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다 이제 수종을 좀 받은 종목들은 많이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은행 관련주들이 가장 이제 많이 못 올라온 상태다. 그런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금리를 좀 인하를 시키면서 이제 백신이 또 나와가지고 백신 접종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적으로. 자,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다시 지표들이 좀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뭐 디램 가격이 상승이 나오고 뭐 지금 이제 경기 수출이 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경기 이제 회복 신호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시중에 이 기준금리고, 이거는 이제 통상 기준금리고 실질금리, 시중금리가 지금 상승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FOMC에서 발언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FOMC가 내년부터는 금리를 좀 인상을 좀 시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금리 상승폭이 좀 더 커지고 실질금리 상승폭이 좀 커지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가 오는 것들이죠. 자, 인플레이션이라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금리를 상승을 시켜가지고 뭐 화폐의 가치, 일단은 물가가 지금 계속 금리를 낮은 금리인 상태에서 유동성을 계속 불어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폐의 이 가치가 떨어지면서 1달러가 아니라 시중에서 계속 이제 1달러당 가치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1,000원이라는 그런, 우리 옛날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스크림 하나가 500원이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1,000원을 줘야 아이스크림 하나를 살 수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게 화폐의 가치, 물가 상승,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한다. 자, 그럼 물가를 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좀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압박이 좀 있단 말이에요. 패드에서 유일하게 물가가 상승을 하면은 이걸 좀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리 상승을 전통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을 한다, 실질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포석이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증시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가 상승을 한다. 그럼 이 돈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이자 부담이 대출 이자 부담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이 이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자를 납부를 해줘야 되니까, 돈을 빌린 만큼 돈을 좀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은행에 이 돈이 몰리게 됩니다.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유동성이 은행이 가져가 버리는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은행에서 이자율이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벌어들이는 수입이 증가가 되는 부분이니까 실적이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인들이죠. 자, 이게 거시적인 경제적으로 좀 보는 그런 관점인 겁니다. 경제적으로 보는 관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가가 좀 점점 올라갈 수밖에, 화폐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물가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을 시켜야 화폐 가치를 방어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금리를 인상시키면은 결국에는 이자 부담이 늘어지고 은행의 수익성이 증가될 것이다. 자, 그럼 수익성이 증가되면은 실적 같은 부분들이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 자체가 지금은 여기에 와 있어요. 3,200포인트를 터치를 하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은행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 경기가 많이 떨어지면서 은행 관련주들이 유동성이 풀리면서 은행이 가지고 있던 유동성이 시장에 좀 풀리면서 이 3,200포인트를 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코로나 당시의 주가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 3월 달에 이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좀 보여주다가 폭삭 주저앉고 지금은 여기에 위치해 있잖아요. 여기 이전에 지수 포인트 대비해 가지고 지금은 여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다른 종목들,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보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3월 이후에 많이 올라와 있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때도 삼성전자를 좀 따라가는 움직임, 지수를 좀 이제 키 맞추기 하는 움직임들을 보일 것이다라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서는 3월 이전에 주가를 좀 회복을 한 부분들인데, 물가가 또 상승한다 그러면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이전에 주가에 회복하지도 못하고 이전에 주가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PER이 4.8배죠. 4.8배. 지금 실적 같은 거를 좀 볼게요. 자, 실적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웠긴 했습니다. 어려웠긴 했는데, 이전에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 반등이 나오고 아직 이자라는 부분들에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증권사다 같은 부분에서도 그렇고, 뭐 아직까지 뭐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일단은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도 반등이 나와야죠. 올해 같은 경우에. 자, 그렇게 되면 그런 관점으로 실적이 좀 증가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올해 일단은 2,300원 수준의 주가 PER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 자, 33,600원 부분에서 2,300원 수준이나 하면은 PER이 자, 다시 볼게요. 자, 이게 뭐 분기니까 연간으로 다시 볼게요. 연간으로 보면은 연간도 마찬가지로 조금 코로나 때문에 좀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이전의 가격으로 좀 이제 실적으로 회복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죠. 그럼 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이전의 주가가 좀 돌아와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EPS, PER 우리 계산을 다시 해볼게요. 자, 7,000원 수준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33,500원 수준에서 7,000원 수준으로 하면은 PER이 4배 수준으로 정말 이제 엄청나게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통상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다. 10배 수준의 PER이 좀 형성이 되고 있으면은 저평가다, 저렴하다 이렇게 보는 부분들인데 4배 수준입니다. 사실 이런 PER이 좀 낮다라고 하면은 성장 프리미엄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긴 해요. 근데 아직 이제는 코로나 시기가 좀 지나가고 경기가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33,500원 부분에서 6,493원 이렇게 하면 PER이 5배가 되죠. 자, 그렇게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하다. 자, 그럼 올해 수준의 PER 추정치를 계산을 해본다 그러면 6,900원 수준에 회복을 한다 그러면 PER이 4배 수준이죠. 근데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좀 해소가 돼가지고 이전에 7,000원, 6,000원 이렇게 회복이 된다. 내년까지 뭐 경기가 금리가 또 인상이 돼가지고 이자 부담이 좀 늘어나고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EPS가 7,300원까지 뭐 반영이 이거 추정치에 반영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33,500원 부근에서 7,300원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은 PER이 4.5배 수준이 굉장히 저렴하다. 그럼 적어도 10배 수준까지도 좀 증가가 된다라고 좀 본다면 이전의 수준을 한번 볼게요. 이때 2018년도, 19년도 전통적으로 우리가 좀 이제 수익성이 계속 증가되고 있었던 그런 수준에서 EPS 같은 경우에서 6,500원에서 7,000원 부분 좀 왔다 갔다 했었던 것 있었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45,000원에서 5만원 수준 좀 이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5,000원 부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이 부분들 45,000원 부근에서 자 PER이 한 6,600원 자 6,500원으로 계산할게요. 6,500원 하면 PER이 6배 정도가 되죠. 평균적으로 4배에서 10배 안팎으로 좀 주가가 6배에서 10배 안팎으로 좀 움직이는데 지금은 그만큼 4배 정도로 평균적으로 PER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6배에서 10배 정도로 왔다 갔다 좀 합니다.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4배 정도잖아요. 4배 정도에서 6배에서 10배까지 이 괴리율이 상당히 좀 있는 상황들이에요.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10배 수준까지도 좀 이제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2배에서 6배 수준으로 주가가 좀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 여력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6배 수준인데 이게 45,000원에서 6,500원을 계산한 거잖아요. 여기 45,000원 이 부분에서. 그런데 52,500원 이 부분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52,500원 계산을 해서 우리 이전에 6,500원 수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500원 이렇게 되면 PER이 8배 수준으로 돼요. 이게 제대로 된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평균 통상적인 그런 디스카운트 PER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6배에서 주가가 6배에서 8배, 10배 수준으로 좀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4배 수준이다.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들 이때 주가가 조정받는 것들이 이제는 좀 회복하려고 하는 아직까지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이제 금리를 인상을 시킨다라고 할 때까지 지금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은 나와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이게 유동성 장세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유동성 장세가 이제 떨어지면서 다른 종목들이 다 떨어지면은 다른 종목들이 다 떨어지는데 은행주들은 일단 살아남을 거다. 그런 것들. 왜냐하면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약간 시장의 회피처 시장 주가 하락, 지수 하락, 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경기 좀 회복이 되면서 약간 이런 종목들을 지금까지 좀 주가가 상승한 부분들을 좀 이제 회피를 하기 위해서 주가가 그만큼 상승한 것을 좀 되돌리는 좀 조정을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회피를 하는 그런 자금들이 좀 이제 들어와주지 않겠는가. 인플레이션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이 우려가 좀 이제 신한지주,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걱정이 공포가 이건 은행주들한테 수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인 요인들입니다. 경제적인 요인들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시고 접근을 하는 게 경기가 변동 사이클이 있어요. 순환 사이클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변동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걸 전망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반기 그리고 또는 분기 이런 부분에서 관점을 가지고 시기적인 부분들에서 여유롭게 좀 가지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언제까지 금리를 인상시킨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할 때까지 이 달러 가치가 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일 때까지.
자, 그런 부분들 일단 참고로 하시고 은행주들 관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서서히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때가 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하시고 이 은행주들 참고로 하시고 도움이 좀 되셨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시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 게시판들 확인이 되시죠. 자, 2월 1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장전에는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간단하게 이슈들 브리핑을 드리고 장전 시황.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은 NHN 벅스 현재가 6,550원, 1차 목표가 6,745원, 손절가 6,300원. 그리고 9시 1분에 본느 현재가 3,300원, 1차 목표가 3,400원, 손절가 3,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동서 현재가 41,500원, 1차 목표가 42,700원, 손절가 39,6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로 급등 종목들 이렇게 추천을 다 드리고 나가지고 1차 목표가 달성했다. 그리고 NHN 추가 상승 중 이런 식으로 차트와 이게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종목들 추천드린 것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동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뭐 이렇게 뭐 보통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오늘 이날은 이제 세 종목이 다 한 번에 바로 수익이 나가지고 뭐 보유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다라고 안내를 안 해드렸는데 이날 보통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다 이렇게 댓글로 상세하게 안내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기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 수익이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가급적 좀 웬만하면은 이제 급등주로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렇게 확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수익이 꽤 잘 나는 편이긴 합니다. 자, 여기 손실나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 시장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리 단기적으로 좀 급등주가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알려드리는 매수가와 손절가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다 이제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익을 잘 내실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